직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는 잘 되세요? 저는 매매 항상 잘 되죠. 근데 카페를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달 만에 1,000만 원으로 2억 만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제가 좀 보고 있었어요. 1,000만 원으로 2억을 버셨다고요? 네. 근데 이분 말고도 돈을 쓸어 담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제가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 그 P&L 매매일지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매매일지 올리시는 분들이 5,00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매일지 쓰신 게시글 중에서 제가 5,750개 정도를 좀 다운받아서 챗GPT에 한번 제가 넣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한 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어디서 진입을 하는지입니다. 저는 비교적 다양한 구간에서 타점을 잡지만 반드시 진입하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세팅값은 남들과 좀 다른데요. 하나는 22 기본 세팅값 볼린저 밴드고 나머지 하나는 44값 볼린저 밴드예요. 이 볼린저 밴드 44값을 원B라고 저는 표현하고 두 볼린저 밴드를 합친 것을 WB라고 부릅니다. 제가 진입하는 타점은 이 원B, WB의 가격이 닿았는지 여부로 진입을 해요. 하나의 진입 예시를 들어보면 볼린저 밴드와 쌍바닥을 보고 진입하는 자리예요. 정확히는 쌍바닥 눌린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에 닿으면 진입하는 건데요. 쌍바닥과 눌린 구간을 볼린저 밴드에 결합한 거죠.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되돌림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원B, WB 하단을 찌르는 경우에 매수, 쌍봉 패턴이 나오고 되돌림이 발생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찌르는 경우 매도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나스닥 1시간 차트예요. 이 부분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눌림이 발생하면서 볼린저 밴드에 닿았어요.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수 포지션을 잡습니다. 반복해서 진입하는 자리죠. 또 이 구간에서는 쌍봉이 만들어지고 되돌림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한티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유저의 90% 이상은 이 WB를 기반으로 나온 타점에서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00만 원 수익을 보셨던 올리브님은 WB 매매와 WB에서 파생된 매매법인 1분봉 매매를 메인 진입 시점으로 가져갔어요. 또 한 달간 총 계좌 45% 수익을 내신 메타 초보님은 시간봉 WB 자리 또는 1분봉 WB 자리에서 거래하는 걸 추천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얼마를 진입하는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전부라고 봅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비중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벌어요. 잃지 않죠. 선물을 잃지 않고 있으면 결국 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보자는 모든 포지션의 진입을 자금의 1%로 세팅하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내 자산도 1% 상승하도록 동기화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안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스닥 지수 전체가 1%, 200포인트 상승했을 때 내 계좌가 1% 상승하면 레버리지를 안 쓴 거죠. 나스닥 1계약의 1포인트 변동성은 20달러예요. 즉 나스닥이 1%, 200포인트 움직일 때 4,000달러의 변동성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국내 증권사에서 나스닥 1계약을 거래한다면 증거금 40만 달러를 주고 매매해야 1%를 진입한 거예요. CFD 증권사에서 1날 1포인트의 변동성은 1달러예요. 즉 나스닥이 1%, 200포인트 움직일 때 200달러의 변동성이 생깁니다. CFD 증권사에서 나스닥 1낫을 거래한다면 증거금 2만 달러를 주고 매매해야 1% 진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초보자의 관점이에요. 초보자는 리스크 관리나 반복해서 진입하는 타점이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해서 거래를 하면 배우는 단계에서 돈을 크게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승률과 손익이 나오면 이 비중을 늘려가면서 내 수익이 가장 좋아지는 배팅 금액을 찾으면 돼요. 한 달 20거래일 동안 매일 거래했고 월결산을 수익으로 마감했으면 이때 들어갔던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또 수익금을 반영해서 그 수익금만큼 비중을 올리면서 매매하면 돼요. 한티업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의 70% 이상은 작은 레버리지로 매매를 진행했고 나머지 30%는 3대1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썼어요. 첫 입금 이후 청산으로 시작한 레기송님은 비중을 1%로 바꾸고 나서 2달 동안 수익은 800만 원이었어요. 1% 매매 시 승률이 100%가 나왔네요. 일주일에 전체 계좌의 60% 수익을 보셨던 루치아님은 자금의 2대1에서 3대1 레버리지로 진입했고 최대 손실
손실 금액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셨어요. 정리하면 돈을 번 모든 사람들이 3대1 이하의 레버리지를 반영한 금액을 진입하면서 계좌 우상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 방법을 철칙으로 따르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 청산당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 방법을 어겨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도박을 해도 따는 시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돈을 잃었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이 방법부터 세팅해야 돼요. 선물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투자해도 매일 계좌에 1% 이상의 수익과 손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하루에 몇 번을 거래하는지입니다. 저는 초보자분들이 최소 하루에 3번은 거래에 참여하라고 강조해 왔어요. 아시아장, 유로장, 미장 이렇게 하루 3번 개장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3번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매일 3번의 기회만 집중해서 잡는 게 수익을 보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이미 돈을 잘 버는 트레이더라고 한다면 내가 거래하는 종목에 항상 진입하는 자리가 나오면 잡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는 각 장에서 5에서 10회 정도, 약 하루에 15번에서 30번 정도 거래를 합니다. 나스닥, 골드, 오일, 유로, 달러를 각 장에서 한 번씩은 꼭 거래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한 개의 종목만 주 5일 하루 3번, 주 15번 장을 경험하면 1년 동안 780번의 장 시작과 장 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경험하는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과 시장을 보는 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선물이 다른 투자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하루 3번의 장을 경험하는 게 핵심입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하루 평균 3번에서 10번 정도 거래를 하면서 하루 3번 이상의 장을 경험했습니다. 5월 한 달간 100% 승률을 보신 산타 코나님은 한 달 매매 횟수는 약 100번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1년이면 700번 이상의 시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장 초반 1시간만 보셔도 됩니다. 1년이면 720번이에요. 내가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 거죠. 네 번째 특징은 손실 중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장이 마감되거나 매물대를 이탈하거나 자금의 10%가 넘어가면 손절을 합니다. 하지만 손절의 원칙을 지켜서 손절을 하더라도 결국 내 돈을 잃는 거라서 손절을 잘 못하게 되죠. 손절을 못하고 홀딩하면서 보통 연쇄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일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주간 단위로 매매 복기를 하고 내가 어긴 규칙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저는 지금도 가집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매번 자신의 매매를 복귀하는 게 중요해요. 또 손절하고 나서 비중을 키우는 걸 저는 절대 금지하고 있어요. 비중이 커지는 게 바로 뇌동매매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매매를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큰 손실을 봤다면 일단 좀 걷습니다.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자의적으로 시장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한티업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본인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렸어요. 일주일 동안 75% 승률로 전체 계좌의 20% 수익을 보셨던 VS90님은 진입하는 모든 포지션에서 체크 시트를 작성하셨어요. 이 덕분에 승률도 올라가고 뇌동매매도 하지 않게 되셨네요. 런더너님은 유럽 여행 중에도 휴식을 즐기면서 매매로 돈을 벌고 계시네요. 쉬면서 내가 매매할 시간, 진입 규칙, 거래 환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네요. 다섯 번째 특징은 하루 목표 익절 금액입니다. 제가 처음 200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하루에 10만 원을 목표로 했어요. 이것만 수익을 보면 더 이상 그날은 매매를 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늘려가면서 매일 거래하고 매일 출금하다 보니까 100억 원 이상 누적 수익을 낸 거지 한 번에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 10만 원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내가 1000불로 매매를 한다면 하루 20달러 수익부터 설정하면 돼요. 하루 목표 수익을 세팅하고 이걸 일주일 동안 달성했는지 진척도를 관리하고 이걸 또 월 단위로 확장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내가 어느 주간에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어떤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 주간에 돈을 많이 잃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내 하루 기준 연속 수익 마감 현황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루 목표 수익 금액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목표 달성하려고 하루를 살아가면 반드시 멀지 않은 미래에 목표를 달성하겠죠. 영원한 실패는 없으니까요. 강의 1주차에 제가 드리는 과제가 있어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금액을 노트에 매일 적는 연습이에요. 직접 써보는 것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직접 써보는 습관을 들이면 결국 그 목표를 얻는 경험을 그 누구라도 하게 됩니다. 한투앱에서 돈을 버는 사람의 70% 이상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6월 전체 계좌 수익 20%를 올리신 홈프님은 하루 1%의 수익을 보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으셨어요. 하루 과자값만 벌면 좋겠다고 하신 봄날님은 하루 30달러, 주 150달러, 월 600달러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이제는 과자값이 아니라 치킨값을 벌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벌 거야? 와 같은 단순한 목표부터 시작하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목표에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기억해도 트레이딩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성공 패턴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내가 익힌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나오는 여러 시행착오들이 줄어들 거예요. 김직선 채널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전체 알람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